안녕하세요. 네,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계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계의 원리에 대해서 분계가 무엇이다,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꼭 그 부분은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그 분계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계의 원리. 자, 이 등식 자산 더하기 비용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이다. 자, 이 등식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꼴 기호를 중심으로 자, 왼쪽은 우리가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했다. 자, 자산과 비용, 어떤 거래, 자, 회계적 거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거래의 결과 자산이나 비용이 증가하면 어디에 기록한다? 차변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 수익이 증가하면 그것은 어디에 기록한다? 그렇죠. 대변에 기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산과 비용이 증가하면 차변인데 반대로 감소하면 그렇죠. 대변으로 간다. 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채와 자본 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인데 감소하면 자, 역시 반대로 가겠죠. 차변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분계의 원리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계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왼쪽 차변, 오른쪽 대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계의 원리를 배울 때는, 차변, 대변이라는 말을 다 써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차변, 분계를 할 때 차변, 대변이라는 말은 이제 직접적으로 써놓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먼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걸 기억을 하면서, 자, 판매 목적의 상품, 자, 10만 원, 10개를 매입을 했답니다. 자, 판매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했는데 얼마 주고 매입했다? 1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대요. 자, 1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 6만 원은 매입 즉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매입 즉시 현금으로 줬대요. 그리고 남은 4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것보다 약간 조금 더 복잡해졌죠. 자, 일단 상품을 매입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증가한 겁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내 창고에 쌓이게 된 거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무조건 증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6만 원은 매입 즉시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내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6만 원만큼 감소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4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안 줬어요. 그죠? 줄 돈입니다. 줄 의무가 있어요. 자, 어떤 계정 과목을 씁니까? 자, 매입 채무가 생긴 거죠.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4만 원만큼 생긴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분계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 봅시다. 자, 이 줄을 중심으로 자, 먼저 자, 상품이 증가했으니까 상품 1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현금은 어떻게 해요? 지급을 했죠. 감소했죠. 현금 6만 원은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이 되고 매입 채무라는 부채는 부채가 증가했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거래를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상품을 매입을 하면 매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매입한 상품은 항상 판매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때에 대비해서 항상 이걸 계산을 해놔야 됩니다. 자, 상품 한 개당 원가는 얼마냐? 자, 상품을 아까 매입을 할 때 10만 원 주고 매입을 한 거죠. 물론 그 중에 6만 원은 현금이고 6만 원, 4만 원은 외상이지만 어쨌든 1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몇 개를 매입했습니까? 10개를 매입했죠. 그럼 한 개당 얼마 주고 매입한 거예요? 한 개당 10,000원 주고 매입한 거죠. 그래서 상품 한 개당 원가는 얼마다? 10,000원이다. 그죠? 상품 한 개당 원가는 10,000원이다. 자, 요거 항상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놓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알게 됩니다. 한 개당 원가는 10,000원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개를 매입했는데 10개 중에 3개를 한 개당 2만 원에 현금 판매했답니다. 자, 이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그죠? 자, 상품을 판매하였다라는 거래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상품 판매에 대한 분개를 할 때 유의할 사항.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판매를 했으니까 판매를 하면서 당연히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매출 수익에 대한 분개를 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매출 수익에 대한 분개를 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그 판매한 그 상품의 원가가 얼마냐? 그게 바로 뭡니까?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에 대한 분개도 항상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항상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만 하고 2번은 빠뜨리고 넘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단,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은, 자,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하나는 자, 계속 계자입니다. 좀 알아보시기 그런가? 자, 계속, 자, 계속해서 기록한다 할 때, 자, 계속 기록법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실사법이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자, 일단 이 실사법은 일단 나중에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 이 계속 기록법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먼저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것이고요. 자, 실사법, 계속기록법 이런 것까지 여러분 지금은 알 필요 없고요. 다만 우선 계속기록법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일단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상품 10개 중 3개를 단위당 2만 원에 현금 판매하였다. 자, 상품을 판매했네요. 자, 먼저 뭘 하라고요? 자, 매출 수익에 대한 분개를 먼저 하자 이겁니다. 그죠? 자, 한 개당 얼마에 팔았어요? 2만 원. 몇 개 팔았습니까? 3개. 그죠? 자, 그러면 한 개당 판매 가격은 얼마? 2만 원. 판매 수량 3개. 그럼 6만 원이죠? 그죠? 따라서 자, 매출 수익이 6만 원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죠? 자, 매출 수익의 증가. 대변이죠. 자, 그리고 현금으로 판매했다. 현금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6만 원만큼 증가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매출 수익에 대한 분개를 먼저 하자.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요? 자, 가운데 줄, 그다음에 자, 매출이라는 수익 6만 원 증가. 대변이죠. 오른쪽에 옵니다. 현금 6만 원. 현금이 증가했죠.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6만 원. 자, 이 분개를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다? 그렇죠. 자,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다 이 말입니다.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다. 자,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그 상품에 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한다. 자, 한 개당 원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10,000원이었죠. 자, 이것 때문에 아까 앞에서 한 개당 원가를 먼저 계산을 해놓고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 개당 원가 10,000원이었고 판매 수량은 3개였다. 그러면 30,000원이죠. 30,000원. 그죠? 따라서 상품이라는 자산을 판매했는데 얼마나치 판매했다? 30,000원어치를 판매를 한 겁니다. 그죠? 원가 30,000원어치를 판매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어요. 판매했으니까. 자, 그러면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30,000원이라는 거죠. 그만큼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매출 원가라는 비용. 자, 중요한 영업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됐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증가하더라. 30,000원만큼.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줄을 중심으로 이제 분개를 해보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상품 30,000원 대변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그것은 자, 비용의 증가. 그죠? 차변으로 가야 되겠죠? 매출 원가 30,000원 차변에. 자, 그래서 자, 매출 수익에 대한 분개, 매출 원가라는 비용에 대한 분개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상품 10개를 아까 매입을 했는데 3개를 먼저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7개 남았죠. 자, 그 중에서 4개를 또 판매합니다. 얼마에? 한 개당 20,000원에. 자, 아까 나왔던 거래하고 판매가가 같죠. 한 개당 20,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자, 그 중에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했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죠. 자, 먼저, 그렇죠. 매출 수익에 대해서 먼저 분개를 하자. 자, 한 개당 판매가가 얼마였습니까? 20,000원이었죠? 그죠? 판매 수량은 4개였습니다. 그러면 매출 수익이 얼마 생긴 겁니까? 80,000원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자, 매출 수익이 80,000원만큼 증가했다. 수익의 증가는 자, 대변이더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80,000원인데 그 80,000원 중에 자, 50%만큼은 반만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40,000원만 증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40,000원은 어떻게 했어요? 외상으로 했죠. 내가 받을 돈이 생겼다.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그죠?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얼마만큼? 40,000원만큼. 자, 이렇게 우리가 거래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개를 해보자. 자, 먼저 대변. 그렇죠. 매출이라는 수익이 80,000원만큼 증가했다. 그런데 그 중에 40,000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증가했다. 그리고 나머지 40,000원은 매출 채권, 아직 안 받아서 채권이 생겼다. 그죠? 채권이 생겼다. 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매출에 대한 분개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매출 원가, 비용에 대한 분개. 자, 상품을 4개 판매했는데 그 상품의 원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예. 처음에 한 개당 10,000원짜리 원가다라고 계산하면 이미 한 개 있죠. 자, 한 개당 원가 10,000원짜리. 그리고 판매는 몇 개? 4개. 그죠? 그래서 40,000원. 원가는 40,000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내 자산이 창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그죠? 40,000원만큼. 원가만큼 감소했어요. 자, 왜 감소했다? 판매됐기 때문에. 판매한 상품의 원가는 그걸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는 뭘로 한다?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40,000원만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거래를 분석한 걸 가지고 분개를 해보자. 자,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것은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오른쪽 상품 40,000원.
그죠? 상품 4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자, 비용의 증가는 자, 차변이죠. 자,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증가 4만 원. 차변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에 대한 분계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다 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4만 원이 있었는데, 자, 이 매출채권 4만 원을 자, 이제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더라. 그죠? 현금 받았으니까. 근데 내가 매출채권이라는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미 받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채권은 없어진 겁니다. 그죠?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 4만 원만큼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분개를 해보면 자, 현금이라는 자산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증가했다. 그래서 차변에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은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자산이 감소했다. 이것은 대변에. 자, 이렇게 왔죠. 매출채권 4만 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용 목적의 건물 30만 원을 매입을 했대요. 자, 건물 매입했다. 그럼 일단은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건물이라는 자산이 3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매입했으니까. 자, 그러면 원래 30만 원에 돈을 줘야 되는데 일단 10만 원은 매입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다. 내 현금이 나갔다. 그죠?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은 얼마만큼 감소했다? 10만 원만큼 감소했다. 그죠? 그리고 잔금이 이제 남은 돈이 20만 원 남았어요. 그것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아직 지급 안 했다.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떤 계정 과목을 씁니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미지급금은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가 생겼다. 증가했다. 얼마만큼? 금액은 20만 원. 그죠?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 증가 20만 원. 자산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미지급금이나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분개를 해봅시다. 자,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왜? 매입을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 10만 원은 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현금이 감소. 나머지 20만 원은 아직 지급 안 했어. 그래서 부채가 생겼어요. 미지급금 20만 원 부채가 생겼어. 그래서 대변. 자, 차변, 대변 금액은 항상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그까지는 일일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차변 금액, 대변 금액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건물 미지급 대금. 자, 20만 원을 현금 지급했다. 자, 아까 미지급금 20만 원 있었죠.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자, 현금으로 지급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가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20만 원만큼 감소돼요. 그리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돈을 갚았기 때문에 지급했기 때문에 부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했다. 얼마만큼? 20만 원의 금액만큼 이제 감소했어요. 그죠? 돈을 갚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개를 해봅시다. 자, 이 줄을 중심으로. 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어디에? 대변. 대변에, 오른쪽 대변에 현금 20만 원. 현금이 감소했다. 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차변에.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그 부채를 이제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차변에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은행으로부터 3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돈을 빌린 거죠. 자, 돈 빌리면 현금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 30만 원만큼이 증가합니다. 그죠? 현금은 증가하고 대신 빌린 돈이기 때문에 자, 이제 줄 돈, 채무가 생긴 거예요. 부채가 생겼다. 자, 계정 과목은 뭐?
자, 이때는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 부채가 증가했다. 30만 원.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분개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 그러니까 차변 현금 30만 원. 그죠?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부채 증가는 어디? 대변 그러니까 오른쪽. 차입금 30만 원. 그죠? 자, 이렇게 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자를 지급했대요. 자, 그럼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일단 이자 비용이라는 계산 과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현금으로 지급했다네. 현금이 나갔다네요. 자, 그러면 먼저 아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그걸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30만 원 아까 대출금이었는데 그중에 5%니까 결국 이자 비용은 15,000원이네요. 15,000원. 자, 그러면은 자,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겠죠. 그죠? 현금 15,000원만큼 감소했다. 자,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비용이에요. 어떤 비용? 이자 비용. 그죠? 이자 비용으로 15,000원의 비용이 증가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현금이 감소했다. 대변에 현금 15,000원. 그죠? 현금 감소. 현금을 지급했다. 왜 현금을 지급했냐? 이자 비용 때문에 지급한 것이다.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의 증가 15,000원.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5,000, 대변의 현금 15,000.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출 원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답니다. 자, 돈을 빌렸는데 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죠. 당연히 자, 원금을 상환했다. 현금으로. 그럼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내 현금이 밖으로 나간 거죠. 지급한 거니까 당연히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지급했으니까 얼마만큼? 금액은 30만 원. 자, 그리고 빌린 돈, 즉 차입금이라는 내 부채가 있었는데 상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채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이제 사라졌다. 감소했다. 30만 원. 자,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인데 부채의 감소는 거꾸로 차변에 가야 되죠. 그래서 자, 현금의 감소니까 현금 30만 원은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요. 차변에는 이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이제 없어졌죠. 그 부채의 감소는 차변, 차입금 30만 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여유자금이 있었답니다. 여유자금 10만 원이 있었는데 타 회사에 빌려주었대요. 타 회사에 빌려주었다. 자, 빌려준 돈. 그러면 빌려줬기 때문에 나는 다시 받을 권리가 있는 돈. 그죠? 이건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습니까?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죠.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죠. 당연히 그러면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은 당연히 나갔겠죠.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내한테서 현금은 나간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10만 원만큼. 그리고 대여금이라는 나의 받을 돈, 자산은 증가했어요. 10만 원만큼 증가한 것이죠. 자, 그러면 분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그래서 대변이 와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감소했다. 자, 그리고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생겨났어요. 받을 돈. 자, 그래서 차변.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10만 원. 즉 자산이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대여금 돈을 빌려줬으면 이제 이자를 받아야죠. 그건 뭡니까? 그건 이자 수익이죠. 그죠? 자, 이자 수익 계산해 봅시다. 대여금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자율 여기서 10만 원이랍니다. 10%랍니다. 그러니까 10% 하면 그러면 이자 수익은 얼마다? 10,00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이자를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겠죠. 나의 현금이 증가했다. 얼마만큼? 만 원만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만 원만큼. 그리고 왜 현금을 받았냐? 이자 때문에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증가했다. 만 원만큼. 그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다음에 수익의 증가는 대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을 긋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 현금 만 원. 그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그거는 대변, 이자 수익 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원금 10만 원을 다시 현금을 다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의 회수죠. 현금의 증가죠. 얼마만큼? 10만 원만큼. 그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다시 증가했습니다.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원래 대여금이라는 나의 채권, 받을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돈, 자, 대여금이 있었는데, 자산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다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대여금이라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끝났어요. 그래서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10만 원만큼. 자, 자산의 증가, 차변이죠. 자, 대여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거꾸로 가죠. 차변이죠. 그래서 자, 분개를 하면 자, 이 줄을 중심으로 자, 현금 10만 원은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그죠?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죠. 그러면 거꾸로 어디로? 대변에. 그죠? 대여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현금 50만 원을 회사에 출자했답니다. 자, 현금 50만 원을 회사에 출자했다. 자, 여기서 이제 회사의 입장, 그러니까 출자를 받은 회사의 입장에서 분개를 하시오 이 말이에요. 출자를 받은 회사의 입장에서 분개를 하시라. 자, 여기 이 거래를 보면 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주식회사는 아닌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50만 원을 출자를 받은 거죠. 현금이 증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 증가한 거예요. 자, 출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종잣돈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자본금이 되는 것이다. 자, 50만 원만큼 이제 자본금, 종잣돈이 되었다 말이에요.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자, 자본금이라는 자본의 증가는 자, 대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줄을 중심으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 차변 50만 원. 그다음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했다. 자, 대변 네, 50만 원.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회사.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주식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액면 금액 1,000원짜리라고 쓰이나 봐요. 주식에. 1,000원의 주식. 자, 몇 주? 1,000주를 발행을 하고 자, 그 발행을 하고 대신 100만 원의 현금이 입금이 됐답니다. 그죠? 자, 이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자,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종잣돈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현금이 입금이 됐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한 거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현금은 이 회사에 뭐가 됩니까? 종잣돈이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자본금이라는 겁니다. 자본금. 자, 자본금이라는 자본. 이 100만 원만큼 증가했다. 그죠? 자, 그럼 분개를 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것은 자,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죠? 현금 100만 원. 그다음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한 것은 대변. 그죠?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자, 그 건물 화재보험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자,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고, 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자, 1년치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보험료를 지급했대요. 자, 근데 이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예요? 건물의 화재보험. 이 건물을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영업비용이다 이 말이에요. 개정 과목은 보험료. 그죠? 자, 일단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 현금은 지급했으니까 감소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12,000원만큼. 자, 그런데 왜 현금이 나갔습니까? 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12,000원만큼 증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분개를 하면,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다. 감소했다. 이 대변에, 그렇죠? 대변 현금 12,000원. 현금 감소. 자, 대신 이것은 뭐 때문에 나간 것이다? 보험료라는 비용 때문에 나간 것이다. 그죠? 보험료 12,000원.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급여일에 직원 급여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 현금이라는 자산 100만 원은 지급했으니까 감소한 거죠. 자, 근데 이 현금은 왜 나갔습니까? 직원 급여 때문에 나갔다. 자, 급여라는 개정 과목, 그죠? 급여라는 개정 과목, 비용 개정 과목이 증가하는 것이죠.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자, 분개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가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왜 나갔다? 급여 때문에 나갔다. 급여라는 비용 100만 원. 비용은 차변이죠. 증가하면. 그래서 급여라는 비용이 증가했다. 100만 원. 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급여일에 직원 급여 100만 원, 그 중에서 6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이 됐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자, 먼저 급여일이 됐으니까 당연히 급여라는 비용은 증가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그죠? 급여라는 비용은 발생했다. 증가했다. 그런데 그중에 현금으로 준 것은 60만 원만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것은 60만 원만 감소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40만 원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한 달 후에 지급한다? 그럼 그건 뭡니까? 아직 미지급했다 이 말이죠. 미지급했다. 자, 이 경우 어떤 개정 과목을 쓸까요? 어떤 개정 과목을 쓸까요? 자, 우리 처음 보는 겁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는데, 자, 미지급금이 아니고 이 경우는 미지급 비용이에요. 자, 왜? 자, 보세요.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죠. 100만 원. 근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자,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요. 자, 미지급 비용도 역시 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자, 이거 처음 보는 개정 과목이죠. 자, 조금씩 처음 보는 개정 과목들이 약간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 자, 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은 지금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10강에 가면 이제 수정 분계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미지급하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분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차변에 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비용이 증가했다. 그러면 차변이죠. 급여 100만 원. 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다. 지급했다. 현금 6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증가했죠. 따라서 미지급 비용 4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분개, 이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개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붕괴의 원리, 이번 시간에 한 붕괴 연습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잡아넣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그 다음번에 진도로 또 나갈 수가 있어요. 확실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